최근에 이제 명품 시장도 찬바람이 분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죠. 엊그제 봤더니 이제 그 몽블랑이나 이제 까르띠에 이런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리치몬드 그룹 회장이 발표를 했다고 해요.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리치몬드 그룹 요한 루퍼트 회장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사 연례 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의 명품 호황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1, 2년 안에 매출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자율 상승, 즉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고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생활비가 상승하고 있고 이런 경제적 역풍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산 가치의 결국에는 하락이죠. 주식 시장이 됐든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 됐든 자산 가격의 하락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또 지금 지정학적 뭐 긴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막 전쟁도 막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이제 고객의 지출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면서 실제로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이 리치몬드 매출이 이제 6% 증가한 109억 달러로 이제 분석가들이 예상한 금액이 훨씬 못 미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장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향후 몇 년 안에는 자기가 봤을 때는 경제가 좀 안 좋아질 거다. 그 정도의 차이는 이제 어느 정도 안 좋아질 것인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큰 틀로 봤을 때는 경제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런 까르띠에 이런 그룹뿐만 아니고 이거 전 세계 명품의 큰 손이죠. 이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어마어마한 명품 그룹이죠. 근데 이제 이 그룹 역시도 이제 불황에도 끄떡없던 명품 산업이 최근 이제 기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특히 이번 2023년 하반기 들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명품 업계가 실적치 예상치를 밑돌고 있고 이제 특히 이제 유럽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 명품 시장이 양대 산맥이죠. 중국과 미국에서 명품 소비가 급감했다고 해요. 이번 2023년 하반기부터. 팬데믹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복 소비였다고 하죠. 2021년부터 2022년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었대요. 그러니까 명품 여기 시장이.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우리 2021년에서 2022년도 정말 그 팬데믹이 발생하고 난 뒤에 막 전 세계적으로 전체 국가 여러 나라들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뭐 살포하다시피 많이 뿌렸잖아요. 경제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국에는 자산 가격, 즉 주식 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여러 자산 가격에 걸쳐서 그게 자산 가격 상승을 유발을 시켰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우리가 여유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 자산 가격의 으로 인한 그 소득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런 명품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좋게 만들어졌었죠, 그동안에. 그런데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우리가 팬데믹도 끝났고 이제 경제가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제 경제가 상황이 이제 그전보다는 이제 많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결국에는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서 시장 분석 회사인 데이터 트랙의 니콜라스 코라스 공동 창업자가 최근 투자노트에서 루이비통 성장세가 이제 그쪽으로 둔화한 것은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버블, 즉 거품이 이제 끝에 다다랐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제 루이비통뿐만 아니고 다른 명품주들 역시 약세인데 이제 전 세계 명품 생산 및 유통을 대표하는 80기업으로 구성된 S&P 글로벌 명품 지수가 이제 작년 지난 이제 7월 연고점 대비해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대요. 전 세계 명품 시장의 1위 국가죠. 이제 미국에서 특히 부진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명품의 이제 선호도 그 평균 소비 나이가 이제 28세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실업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명품 시장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또 지난해 이제 1인당 명품 소비액 1위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명품 소비액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고금리가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서 이렇게 명품에 들어가야 될 비용을 좀 줄이고 있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제 앞으로 명품주 투자에 신중해야 된다고 이제 조언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1, 2년 사이에 거품 논란이 나올 정도로 급등했던 명품주가 이제 올해 이제 2023년 8월 달을 정점으로 이제 추세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든 것인 만큼 이제 당분간 반등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건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돈을 많이 풀었죠. 거의 2009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돈만 계속 풀었잖아요. 근데 특히나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살포를 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넘쳐났었던 거예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이든 어느 곳에 투자를 해도 저금리 상황에서는 그 금리 이상의 수익만 내면은 회사든 뭐든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쉬운 자금 조달로 인한 자산 가격의 급등과 함께 뭐를 해도 그 좀 투자 시장이든 아니면 비즈니스 시장이든 아니면 개인 가게든 이게 경제가 너무너무 호황이었던 거죠. 그런 그 거품으로 인해서 올해 2023년부터는 지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경제 전망도 그렇게 높게 안 봐주고 있고 실제 경제 상황도 별로 안 좋은 편이잖아요. 미국만 계속 최근 몇 년 동안 나홀로 호황이었죠. 왜 그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미국 재정부는 이제 뒤에서 돈을 계속 이제 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 3월 달에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솔직히 그때도 미국 재정부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풀었었거든요. 물론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 푸른 거긴 하지만 미국 재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조정이 원래 더 일찍 왔었어야 됐죠. 작년부터 계속 모든 전 세계 모든 아니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이제 리세션 올 거라고 했지만 안 왔었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하나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가 올해도 거의 지배를 했었어요. 왜냐면 앞에서는 연준이 계속 돈을 이자율을 상승시킨다고 하고 계속 이자율을 급속도로 빠르게 상승을 시켰지만 결국 미국 정부가 뒤에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이제 그 채권 발행해서 풀었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 주식시장이 좋았고 미국 주택시장도 뭐 엄청나게 꺼지고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동성 장세로 미국이 특히 유동성 장세와 달러가 강해지면서 그런 강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해외 자금들이 계속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미국은 자산시장 폭락이나 자산시장 하락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2023년도 지금 이제 추세가 하락 쪽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건강하게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렇게 말하죠. 5스텝을 가기 위해서 2스텝 우리가 뒤로 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좀 더 크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정을 할 거는 조정을 하고 깔끔하게 군더더기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그 다음 종착지로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계속 딜레이한 거죠. 계속 유예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유예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막 경제 뭐 침체 온 다음에 언제 오냐 도대체 오는 것 맞냐 이러면서 계속 그게 미뤄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드디어 약간씩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그 지표들 숫자와 실제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진짜 소비 심리는 약간 좀 괴리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 보면 확실히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확 줄이고 있다는 게 좀 느껴지거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70%가 소비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비가 최근 들어서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를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확실히 2024년도 그리고 조금 2025년도까지는 좀 미국도 이제 힘들어질 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었는데, 물론 트럼프 정부 때도 많이 풀었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풀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계속 이렇게 돈을 풀게 되면 미국 정부 자체의 재정 적자가 너무 지금도 너무 많은데 훨씬 너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미국 달러의 그런 패권이죠. 결국에는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직까지 전 세계의 뭐 강대국이고 최고 국가인데 계속 이렇게 돈을 풀어가지고 왜냐면 빚으로 계속 지금 재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빚으로 재정을 계속 하고 있어서 빚으로 또 이자를 받고 빚으로 또 다른 빚을 받고, 이거는 계속 그런 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그런 위치나 지위, 그리고 달러 유지가 좀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숫자와 현재 미국 사람들의 그 생활이 약간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년이나 그 내년까지 좀 어려울 수 있는 경제를 좀 대비해서 좀 소비도 좀 줄이고, 그리고 그런 경제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떻게 투자 방향을 해야 될지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